그 이성현 박사님이 설명한 거에 의하면 전술과 전략이 있어요. 근데 전술은 뭐냐면 전술은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개성이라든가 자기 환경이라든가 자기 주관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 맞는 전술을 자기가 활용을 해서 이제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기법을 이제 전술이라고 하고요. 전략은 뭐냐면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 틀에 딱 맞게 나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와 환경과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는 게 전략입니다. 그러면 애토미 사업이라 그러면 원래 사람들은 애가 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애가 타고 몸이 닳고 잘 안 된다고 조바심을 나타내는 거는 경쟁 회사에서 만들어낸 말이고요. 애토미라는 말의 원뜻은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애토미란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동그란 게 뭐예요? 이게 마음입니다. 마음을 작은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하고 큰 마음으로 넓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시작이 틀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요? 요 H가 붙으죠. H. 이게 뭐냐면 허트예요. 허트라고 그러죠. 하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을 동그랗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동그랗게 만드는 게 애토미의 기본 골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서로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모가 난 모양도 있고 마른 모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동그랗게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요만한 사람하고 이만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토미 사업은 출발선이 전부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부부가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네트워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요. 어떤 사람은 조직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쓸쓸하게 자기 혼자 아무 경험도 없이 그렇게 애토미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할 때 부부가 하는 팀, 언니가 하는 팀은 진짜 행복한 팀이거든요. 근데 남자 사업자, 특히 남자 사업자가 자기 부인의 도움을 못 받고 혼자 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이 애토미의 핵심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마음을 동그랗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터자. 이 터자는 함축을 시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날일자가 돼요. 날일자. 요거를 이렇게 눌렀어. 양쪽에서. 누르면 날일자가 돼요. 마음을 넓히는 작업을 어떻게 해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쉬지 않고. 꾸준히. 그래서 나의 습관을 바꾸고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도구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돼요? 이 미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토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애토미 성공 전략을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준비하기예요. 애토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기가 있습니다. 왜 준비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평상시 생활을 하다가 등산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물도 갖고 가야 되고 신발도 바꿔야 되고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도시락도 갖고 가야 되고 모자도 써야 돼요. 이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애토미 사업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입니다. 내가 평생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준비해야 될 게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긍정의 힘을 길러야 돼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는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터 같은 곳, 사람들, 사업자들이 모이는 곳이 긍정의 힘을 우리가 키우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화두로 뜨는 사람 중에서 슬롱 피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혹시 아세요? 캄보디아 사람인데 한국에 시집을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시집 올 때 결혼을 할 때 나이가 20살이었고요. 남편이 48살이었어요. 처음에 이 환경을 딱 보면 저 사람이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요. 환경도 틀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한테 결혼을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20살이면 48살짜리의 남편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팔려가는 느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슬롱 피압이라는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힘이 나타난 건데 이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눈동자가 너무 맑았대요. 순수해 보였답니다. 그래서 결혼을 승낙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하고 캄보디아 처녀는 결혼 생활을 하는데 공통점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공통점을 찾아주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는 그 찰나에 이 남편이 인쇄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당구장에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당구 큐대를 생전 처음 잡았는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부터 가르쳐주고 살림은 내가 할 테니까 당구만 쳐라.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는 30이 되고 이 사람은 58세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3쿠션의 1위 챔피언인 사람이 슬롱 피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 3위고요. 국내 랭킹 1위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한국에 돈 많은 사람한테 팔려가는 거구나. 나는 나이 많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거의 끝난 거구나.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이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그 환경하고 틀리지만 최선의 생각을 했다는 거죠. 긍정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이 많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따져보면 부정적인 면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한테는 되게 관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부정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의 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채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만들지 못하면 이 조직은 무너져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요. 애토미 사업을 1년, 2년, 3년 안에 내가 임페리얼까지 가겠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 이거는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드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올인을 해갖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센터에 나와서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1만 시간의 법칙을 채우려면 1만 시간을 채우려면 진짜 3년 동안의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부업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결단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거는 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한 1만 시간의 법칙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대가 지불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대가 지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로켓. 도마뱀입니다. 도마뱀. 도마뱀인데 대가지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도마뱀이 이렇게 있으면 이 꼬리에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예. 마디가 있는데 5번째에서 6번째 마디가 위기를 만났을 때 이 꼬리를 도마뱀이 자릅니다. 자기 꼬리를 잘라요. 자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도마뱀 꼬리가 잘리면서 피가 막 나죠. 피가 막 엉켜진 상태에서 이 꼬리가 꿈틀꿈틀하고 움직여요. 그러면 이 도마뱀을 잡으려고 했던 그 동물이 그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멈칫하는 순간에 이 도마뱀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딱 한 번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꼬리의 역할이 뭐냐 하면 이 꼬리는요, 도마뱀이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요. 이 꼬리가. 그리고 자기가 먹이를 잡지 못할 때를 예상을 해서 여기다가 영양분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교미를 할 때 이게 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꼬리가 잘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마뱀은 도망가는 것도 힘들고요. 균형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교미할 때라든가 영양 섭취를 못할 때는 무조건 먹이를 계속 공급을 해야 돼. 며칠 참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굶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시간이 지나서 꼬리가 새로 났어요. 그 다음에 위기를 만났을 때 꼬리가 어떻게 될까요? 또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면 꼬리를 또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편리한 생각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도마뱀은 한번 꼬리가 잘라지면 그때 위기를 넘겼지만 다음에는 근육이 붙어가지고요. 꼬리가 잘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도마뱀은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한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교미하기도 힘들고요. 몸의 균형을 잡기도 힘들고 영양 공급을 하기도 힘들어서 매일 사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대가 지불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우선권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요가도 하고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를 잠시 밀어두는 게 대가 지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가지 공부를 하라고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사업자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머리 공부에 치중을 해요. 이게 머리 공부를 치중을 하니까 이게 커지지가 않아요. 몸이 커지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나중에는 모든 거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안다병이라는 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확실한 준비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요. 이 준비하는 시간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준비를 하지 않고 애터미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양 라인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이게 대실적은 점점 커지고요. 소실적은 점점 줄어드는 불균형의 연속이 돼서 여러분들 사업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애터미 핵심이 뭔가를 알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서 반복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째가 이해하기예요.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준비를 했다고 바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이해해야 되냐면 내가 완벽하게 애터미를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을 때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과 자신감이 있어야 내 몸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해할 때 어떤 거를 이해해야 되냐면 애터미 문화가 있습니다. 이 3대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 중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원칙에 벗어나면 안 돼요. 원칙의 반대말은 반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반칙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면서 우리는 원칙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대 문화를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 3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왜 애터미에서 3대 문화를 이거를 적극 권장하면서 이 문화를 지키라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터미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3대 문화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까지 내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보상 플랜이에요. 우리가 이제 업계에 1위가 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이제 애터미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네트워크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애터미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뭐냐면 애터미 문화도 아니고요. 회사 소개도 아니고 제품의 특징도 아니고요. 딱 눈여겨보는 거는 보상 플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상 플랜을 완벽하게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N가가 왜 필요하고 우리는 대실적 소실적에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그 사람한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1번 사업자가 먼저 임페리얼이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시작한 사람들이 임페리얼이 되고 단장이 되고 총장이 되는 그런 모습, 다른 네트워크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스폰서보다 파트너가 더 알차게 양 라인을 구축하면 스폰서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원칙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완벽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그런 말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보상 플랜은 엄청나게 중요한 팩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상 플랜에서 전월 실적이 뭐지? 우리가 왜 후원수당하고 직급수당이 있는데 직급수당에 치중을 하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보상 플랜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후원수당이 하나밖에 없다. 후원수당. 근데 후원수당을 이렇게 계속 누적시키다 보면 직급수당이라는 보너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후원수당을 받아요. 근데 보름이 지났어. 애터미 컴퓨터는 계속 누적을 하고 있어요. 보름 동안에 양쪽 라인에 250만 포인트가 올라왔을 때 우리는 보너스라는 그런 금액을 직급수당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입이 어떻게 되냐면 50만 원이었던 사람이 100만 원이 되고요. 100만 원이었던 사람이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 200만 원 수당을 받았던 사람은 300이 되는 게 아니고 400으로 배가 승수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누적이 되고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상 플랜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사람은 제품을 계속 팔러 다녀요. 샵을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 건물에 가서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 그 두들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하고 제품을 계속 들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차 트렁크에 우리의 모든 세트가 다 들어있어요. 여름에는 뜨거워지니까 거기다 스티로폼으로 해서 거기 이렇게 막고요. 겨울에는 담요를 덮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제품을 많이 갖고 다니냐 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바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습관이 된 사람은 2년 후에 3년 후에도 자기 파트너는 늘어나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제품을 판매를 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착각을 가질 수 있냐 하면 포인트가 많이 올라와요. 제품이 많이 팔리고 있어. 사업이 잘 되고 있구나. 내 파트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내 파트너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매출이 올라오니까 포인트가 올라가니까 나는 오토 판매사가 됐으니까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토 판매사가 이루어졌다고 성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토 팀장이 되고 내 파트너들이 오토 판매사가 수두룩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쪽에 신경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똑똑한 파트너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보도를 그릴 때 나를 중심으로 밑으로 그리지 말고요.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모여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 팔을 딱 벌리고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혼자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1년 후에 5명이 되고 2년 후에 10명이 내 산하에 파트너가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혼자인데 내년도 혼자고 후년도 혼자고요. 매출은 계속 높아지고 포인트는 계속 올라와요. 그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결국은 애터미를 그만두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이라는 거,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한 명이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쪽의 문화에, 이쪽의 분위기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부모님이 시골에서 적적하게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그 사람한테, 어머님한테, 어머니가 너무 적적해 하시니까 강아지 한 마리를 거기다가 선물을 했어요. 강아지를 키우면 그래도 말동무라도 하고 강아지를 기르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렇게 좀 생활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강아지한테 밥을 주면 밥을 먹을까요? 잘 안 먹어요.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자기 주인은 차를 몇 시간 타고 내려와서 할머니한테 강아지를 딱 맡기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도시의 아파트도 아니고요. 이상한 흙이 보이고 고양이도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데는 다 나무들이 수북한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강아지가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요. 할머니가 쓰다듬으려고 그러면 물어요. 밥도 안 먹고 물고 그 다음에 밥그릇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사료를 다 쏟아 없어져요. 없애버려.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가 나니까 그냥 냅뒀어요. 한 달, 2달, 석 달 냅뒀는데 어느 날 툇마루에 파를 다듬고 이렇게 있는데 강아지가 파 다듬는 할머니 옆에 와서 꼬리를 이렇게 살살살살 꼬리를 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강아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왜 울었을까요? 할아버지가 바람 펴서 데리고 온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2년 만에 엄마라는 말소리를 처음 한 거예요. 그 생각이 나서 울었대요. 강아지를 끌어안고 너 얼마나 힘들었니? 이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구나. 내가 그거를 몰라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쓰다듬으면서 그 강아지를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는 먹이도 잘 먹고 할머니를 쫓아다니면서 꼬리도 흔들고 아주 좋은 사이가 됐어요. 동물도 그래요. 동물도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여기 딱 오시면 처음에 오신 분들은 표정이 굳어 있어요. 노려봐요. 저놈이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유혹하려고 설득하려고 그럴까. 그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여기에 결단을 하고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분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3시간 동안 사업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분위기가 좋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터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이라는 거. 한 사람이 오면 250명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 중심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내 옆에는 누군가가 앉아 있어야 돼요.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멈추거나 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없어졌어요. 그럼 그 조직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내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긍정의 힘을 진짜 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모였어요. 모였는데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으냐면 저 사람은 외톨이고 혼자 자랐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많은, 형제가 많은 그런 우에 있는 집안에서 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사장만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파출부만 해왔어요. 생각이 달라요. 느낌도 틀리고 분위기에 적응하는 것도 틀리고 애토미 사업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죠. 출발점이.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를 맞추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면서 같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조직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팀워크를 맞추는 그 시간이 어떤 거냐 하면 같이 있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1시간만 같이 있어도 대화가 중단이 되고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2시간, 3시간, 1박 2일 같이 있어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나랑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할 얘기가 너무 많고요.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같이 머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센터에서 식사를 하는 의미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대 문화와 보상 플랜과 사람 중심이라는 이런 시스템과 팀워크를 왜 갖춰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럼 준비하고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실천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거를 실천을 해야 되냐? 제가 생각한 실천하기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게 있냐면 스피치 훈련이에요. 스피치 훈련.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쓰냐면요. 별거를 다 시키네. 왜 3분 스피치, 5분 스피치 이런 거를 시켜. 나 저런 거 시키면 여기 안 나와. 그런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스피치가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터미 회사 소개를 해요. 그러면 회사 소개는 결국은 회사 자랑이거든요. 회사 자랑을 1시간 이상 할 수 있어야 돼요. 제품 자랑을 1시간 이상 할 수 있어야 되고 보상 플랜을 우리 보상 플랜은 이런 거다. 자랑을 1시간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대본을 아무리 완벽하게 쓴다고 해도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실전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데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다 떠는 게 아니고요.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그 사람이 필요한 부분을 설득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 그런 스피치 훈련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여기 와서 3분 스피치, 5분 스피치, 10분 스피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팀장 정도 됐겠구나. 저 사람은 국장 정도 됐겠구나. 저 사람은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구나. 이런 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스피치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센터에 스케줄표를 이렇게 짜잖아요. 그러면 스케줄표에 이렇게 딱 초안을 작성할 때 여러분들은 그 작성하는 분한테 건의를 해야 돼요. 제가요, 제품 교육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볼게요. 나 이번에 그 토마신이라는 그 건강식품이 나왔는데 그게 꼭 필요하니까 그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10분만 시간을 주세요. 20분만 시간을 주세요. 아니면 Y 애토미를 내가 진짜 지금까지는 설렁설렁 다녔는데 이제 어제부로 오늘부로 결단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스피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실 때 여러분들이 스피치 훈련을 계속하면서 강의 연습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 여러분 사업은 이상하게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잘 돼요. 왜 그러냐면 애터미 사업이라는 거는 리더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내가 국장이 되려면 12명의 판매사가 최소한 있어야 돼요. 그럼 임페리얼이 되려면 판매사가 900 몇 명이 있어야 된대요. 972명의 판매사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판매사를 누가 많이 만들어내냐의 게임인 거예요. 그럼 내가 판매사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판매사가 된 방법 그대로 복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복제를. 계속 복제를 하다 보면 내가 총장이 되고 단장이 되고 임페리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피치 훈련을 정확하게 하시면서 계속 연습을 하세요.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스피치도 늘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애터미 사업가냐 하면 강의를 하는 게 우리 직업이고요. 상담을 하는 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상담하고 끊임없이 강의하는 게 내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두 가지를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치 훈련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센터가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피치 훈련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요. 두 번째는 호일러 법칙을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내 친구나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애터미 전문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기도 싫어요. 인정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하면 여태까지 나랑 다른 직장에 다닌 거 알고 여태까지 나랑 같이 놀던 걸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도구가 나타났다. 대단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 사장님들은 특히 첫 번에 딱 만나가지고 사업을 하면 친구고요. 사업을 안 하면 적이에요, 저.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나의 스폰서를 활용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스폰서가 파트너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그렇게 어긋났던 거예요. 강압적이고 지시하고 지적하고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던 게 이제 사실인 건데 애터미가 그거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가 스폰서를 활용하고 스폰서를 이용해서 사업에 발판을 마련하고 사업을 범위를 넓히라는 거는 괜찮은 거라고요. 괜찮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호일러 법칙을 반드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뛰어난 강의를 한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직급자라 그래도 내 스폰서, 내 파트너한테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친구는 내가 말 앞머리 해도 내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부모님 말 안 듣는 거랑 똑같아요. 호일러 법칙을 적용하시고요. 우리는 상담과 소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의 스폰서, 바로 직 스폰서를 만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그 사람은 사업자 아니에요. 2달이 넘었어요. 그 사람은 소비자예요. 3달이 넘고 내 스폰서가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은 비회원이에요. 비회원. 사업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 스폰서는 수시로 만날수록 좋고요. 자주 만날수록 좋고 나의 모든 것을 애터미에 관련된 모든 것을 회원 가입하기 이전부터 어느 쪽에 어떤 라인에 이 회원을 달아야 될지를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스폰서여야지 돼요. 그러면 스폰서가 시간을 못 내요. 너무 바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스폰서를 따라다니세요. 내가 만약에 꼭 필요한 시간에 내 스폰서가 대구를 가요. 대전을 가면 차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대전 가는 시간, 대구 가는 시간에. 그래서 스폰서를 반드시 활용을 해야 돼요. 스폰서랑 멀어지면
이 탯줄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이 조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담하고 소통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큰 일이에요. 근데 이런 실천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코드가 틀려, 코드가. 그리고 내 말을 잘 안 들어줘. 그리고 자기 주장만 해.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잔소리만 해.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차라리 형제 라인이 더 좋은 거예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형제 라인한테 맨날 만나서 스폰서 흉 보고 파트너 흉 보고 그러다가 퇴근 시간 되면 이제 집으로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스폰서 흉 보면 안 되고요. 파트너 흉 보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사업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거,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되는 거, 실천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소통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그거는 정치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현상에서 나타나거든요. 마지막에 시스템에 참가를 해야 된다고 성공자들이 꼭 얘기를 합니다. 빠짐없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시스템에 참가를 해야 복제가 쉬워요. 애터미는 나랑 똑같은 사람, 나랑 꿈과 목표가 같은 사람을 복제를 하는 거거든요. 판매사를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에 참가하지 않고는 복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SOC 쏙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쏙 들어가는 거. Success One Day Center. 센터도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쏙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어야 돼요. 제 스폰서 중에 한 분은 그 리더의 자격, 사업자의 자격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사업자래요. 그래야 리더가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스템에 쏙 들어가 계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모난 사람이었지만 동그랗게 되고요. 내 파트너가 사각형이었지만 나랑 똑같은 색깔로 나랑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에 갔더니 와 6개월 만에 500만 원씩 벌어. 그거 사기예요, 사기. 조직도 안 갖추고 어떤 것에 의해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디 있어요. 진입비가 있든가 제품을 끊임없이 사든가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중에서 80%를 다시 재구매를 해야 되는 불상사가 있든가 아니면 조금 있다가 얼마 못 가서 그 회사가 없어진다든가 이런 단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실천하기 위해서 4가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하나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애터미 성공 전략이라는 거는 준비하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준비하지 않고 실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실천만 계속했어요. 그러면 다시 준비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기 3개월의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내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요. 이해될 때까지 멈춰 계세요. 활동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나 애터미 사업한다. 나 여기서 성공할 거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반복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드는 시간이 1만 시간 정도가 됐어. 내가 확신이 있어요. 자신감이 넘쳐. 그러면 내가 실천하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실천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피치 훈련하고요. 상담과 소통이고 시스템 참가는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하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요.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자기 몸이 귀찮고요. 병에 걸리면 이게 다 귀찮아요. 만사가 귀찮고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암에 걸리지 않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암에 걸리지 않는 법. 한자는 이상한 뜻글자죠. 이상한이 아니고 뜻글자예요. 그래서 한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나무 옆에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자예요? 휴자. 휴자. 쉴 휴자예요. 그 다음에 이게 손수자예요. 손수자에다가 눈목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무슨 자죠? 눈 위에다 이렇게 손을 얹었어요. 볼 간자예요. 본다는 뜻. 네, 본다는 간자. 그 다음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벌레 옆에 벌레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글 읽는 소리가 나. 벌레가 하고 글 읽는 소리가 나. 이거 무슨 자예요? 모기 문자예요. 모기를 이렇게 써요. 그러면 암자가 있잖아요. 암자. 여기 하나 있나요?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입이 3개인 괴물이 산처럼 커다란 게 있다고 암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입구자가 왜 3개가 들어갔을까? 하나, 2개, 3개. 암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가요. 남의 흉을 보면 안 돼요. 남을 이야기할 때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남 흉 보지 마세요. 스폰서가 어떻고 파트너가 어떻고 내 친구가 어떻고 그 사람 내가 그렇게 친한데 애터미 얘기를 했더니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제품도 안 사고 회원가입도 안 하고 너 그만둘 거니까 그거 안 해. 그리고 험담을 했다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내 몸에 병원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암세포가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말을 나쁘게 할 때. 그러면 나쁘게 하지 않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나쁜 소리를 듣지 말아야 돼요. 와, 그 사람 내 친구가 있는데 애터미 사업을 하더니 사람이 변했어. 아, 나쁜 놈이 됐어. 물건을 한번 딱 강제로 사라 걸고 그 다음에 연락이 없어. 그렇게 욕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남한테 인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첫 번째가 남의 나쁜 말을 하면 안 되고 두 번째가 남한테 나쁜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만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동그란 마음을 갖고 그냥 그래 이 꼴 저 꼴 벽 꼴 다 봐야 성공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회원 가입도 해준다 그러고 제품도 많이 산다 그러고 사업도 한다 그래서 모든 일을 제치고 천안까지 그냥 모든 일정을 생략하고 천안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회원 가입도 안 하고요. 제품도 안 사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 설득을 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듣고 오면서 그래 하나 공부했구나. 그래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저 사람이 그때 한 이야기를 내가 한번 다시 해줘야지. 물론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나쁜 마음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다 없어졌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도 입이에요. 입이 말썽이거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적게 드시라는 거예요. 적게. 소식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병에 안 걸려요. 요즘에 현대병은 조선시대 왕들보다 더 잘 먹어요. 그리고 텔레비전 보다 보면 10시 넘어가고 막 자정이 가까울수록 맥주 광고하고요. 그 먹거리 광고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 참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은 그만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과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 보면 애들이 치킨을 한 마리 사갖고 오고요. 피자 한 조각을 사갖고 와요. 그럼 그게 유혹이 자꾸 와가지고 참지 못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유혹을 참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저런 걸 다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방법은 뭐냐면 남한테 좋은 소리 듣게 하고요. 남한테 좋은 소리 이야기하고 소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 만나야 될 사람이 많아요. 행동 반경이 넓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엄청 바빠요.
할 일이 있다는 거는 행복한 거거든요. 우리가 90세까지,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만족감을 가지셔야 돼. 내가 이런 시스템의 주역이 돼서 내가 스스로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주인공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공 전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만들었고 제가 생각한 성공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성공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성공 전략 1번, 성공 전략 2번, 성공 전략 3번. 그랬고 10개의 다른 패턴의 성공 전략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파트너가 오더라도 그 사람한테 맞춤 교육을 시킬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이랑 같이 동반자적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는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나의 미래는 어마어마한 미래가 다가올 수 있다. 나는 여기서 꼭 성공해서 이 앞에서 진짜 성공 사례를 많은 사람들한테 발표할 날이 반드시 올 거다. 이런 생각으로 사업에 임한다면 여러분들 머지않은 장래에 모두 총장, 단장, 임페리얼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